3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입출력 인아웃 쪽입니다. 입출력 인아웃 쪽.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입출력 인아웃 쪽이죠. 예. 여기에서 익스터널 자 입력입니다. 보기가 좀 불편하시죠? 여기 이제 인넘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또는 출력 쪽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8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 키가 있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죠. 페이지 키 이쪽에 페이지 키 누르면 넘어가죠. 오지 넘버 2 다시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 오지 1번 그룹 아웃 그룹 8개가 하나의 그룹이고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샘플로 한번 본다면 이건가? 여기 지금 그 반절이 됐죠? 요거는 로봇 쪽에서 출력이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10010에 아웃 넘버 1번 그럼 PLC에서 이 신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오프. 그래서 이제 IO 체크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요. 로봇도 인아웃 그 맵이 있습니다. PH도 당연히 맵이 있겠죠. 그래서 IO 체크를 하게 되는데 로봇에서 출력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내보냈을 때 PH에서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역으로 이제 PH에서 들어오는 그 신호들이 있어요. PH 출력이면 로봇 입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스페시픽 인풋 전용 입력 1번 같은 경우는 시스템 알람 리퀘스트 요구, 시스템 메시지 리퀘스트 요구, 유저 알람 리퀘스트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전 이 정도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있다라는 거를 만 갖고 있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로봇가 되겠네요. 네, 잠깐만요. 지금 어디까지가 있어?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인아웃 주변 기기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0 또는 1로 표기합니다. 주변 기기로 수신한 신호 입력이니까. 한 예로 2만 번대 1번 릴레이 10단위 번호 해당 릴레이가 온 오프 되냐 요게 비트가 0에서 1로 바뀝니다. 0, 1, 2, 3, 4, 5, 6, 7 요 8비트가 이제 하나의 그 단위가 되겠죠. 익스터널 아웃풋 똑같아요. 주변 기기로 내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것도 기본 단위는 똑같고요. 이게 이제 유니버셜 인풋 범용 입력이죠. 자, 익스터널 인풋의 내용을 사용자가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네. 아까 내가 이쪽에서 비트로 나왔던 부분들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4개씩 나눠서 하프 그룹을 형성하고 인풋 신호, 인풋 그룹 번호 10진수화 시킨 거고 16진수 한예요. 요게 이제 신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입력 상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아웃 유니버셜 아웃 똑같습니다. 유니버셜 아웃 보셨죠? 뭐였냐? 그래서 유니버셜 엄형 똑같죠? 신호들 그 얘기입니다. 전형 외부에서 전형 신호 받는 거고 이것은 내보내는 거고 내보내는 거고 이제 로봇에 이제 들어오죠. 로봇의 커런트 포지션, 커맨드 포지션 쭉 이런 내용들이 있죠. 커맨드 포지션 로봇의 현재 위치 데이터를 형식별로 표시합니다. 펄스, 베이스, 로봇, 유저 이런 식으로. 네, 커맨드 포지션 잡실행 중 현재 위치와 다음으로 이동할 위치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요게 아까도 잠깐 제가 보여드렸지만 로봇에서 커맨드 포지션 지령치예요. 출력지, 즉 다음 위치로 가라는 지령치고 현재 로봇가 있는 위치죠. 근데 이미 다음 위치로 가라고 하는 게 이미 와 있는 상태죠. 데이터가 똑같죠? 그런 의미입니다. 잡실행 중 현재 위치와 다음으로 이동할 위치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서버 모니터에 서버 데이터 옷차량을 표시합니다. 옷차량. 옷차량이 뭔지 모르겠지만 편차량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 로봇의 서버 모니터 옷차량. 피드백 펄스. 에러 펄스 제로. 만약에 피드백된 펄스가 지령치하고 모터의 엔코더에도 출력치가 다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돌리려는데 안 돌아가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발생합니다. 서버 모니터 워크 홈 포지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작업 원점의 표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작업 원점의 표시 및 수정이 작업 원점. 자, 워크 홈 포지션 들어갈게요. 워크 홈 포지션, 로봇의 워크 홈 포지션. 오리진은 제로인데 현재치는 이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VRC라 실제 로봇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로봇 100이라고 했을 때 이 VRC는 100까지는 못해요. 95% 정도? 왜냐하면 가상 상태에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작업 원점 뒤에서 워크원 포지션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세컨드 포지션 요것도 이제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해제를 위하여 합니다.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현재 범위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세컨드 포지션 가볼까요? 그곳에 세컨드 포지션 커렌트 디퍼런스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는 그 세컨드 포지션을 등록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등록을 안 해놓다 보니까 커렌트는 이만큼 차이가 났고 그 차이는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드롭 어마운트 로봇의 각 축의 드롭량을 모니터링하여 각 축의 이상 발생을 표시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의 이거는 가상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가상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죠. 예, 이런 게 이제 실제 기계하고 실제 로봇하고 요 가상에서 차이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로봇의 툴, 로봇에 부착된 툴의 무게, 무게중심, 부하량 등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로봇의 툴 들어가면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터가. 여기에 보면 툴, X, Y, Z. W는 웨이트입니다. 3kg짜리란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로봇의 토치, 이것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요런 전체적인 웨이트, 오토 툴 측정,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웨이트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3kg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X 82mm, Y 0, Z 424.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봇을 티측 프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럭지가 42cm란 얘기예요. 42cm. Y축 방향으로는 제로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2. 즉, 요 일직선으로 기준으로 해서 요 끝점은 X축으로 82mm가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툴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퍼런스 로봇의 간섭 영역을 설정을 해서 영역 안에 툴 센터 포인트가 진입할 경우 신호를 발생시킨다. 아, 이거는 어떤 거냐면 로봇 2마리 이상 있을 때 또는 주변 설비 중에 그쪽으로 가면 로봇은 간섭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 출력 신호를 PAC에서 받아서 로봇은 간섭 영역에 가니까 안 돼. 정지를 시킨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뭐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학기 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다음에 이제 충돌 부하량 설정을 통해서 충돌 시 서버 오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쇼크 센서 레벨입니다. 자,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쇼크 센서.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부분이냐면 로봇에는 SLU, RBT 6개 축이죠. 근데 이 로봇이 충돌했을 경우에 로봇을 일시 정지시키냐 서버 파워를 주겠느냐 뭐 있는데 기준치는 디텍트 레벨, 자 100으로 되어 있어요. 표준치예요. 근데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보면 밸리드가 있죠. 유효, 인밸리드 하면 무효. 자, 충돌했을 때 그 기준치를 100으로 놨을 때 유효하다는 얘기죠.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0에서 100 사이에 일어날 때 충돌이 일어났더라도 로봇은 정지 안 한대요. 일시 정지 안 한다. 근데 100이 되거나 101 이상이 될 경우에는 로봇은 한다는 거예요. 왜? 충돌했을 때 충돌의 정도를 기준치를 100으로 했고요. 100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로봇은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100으로 하면 표준치지만 좀 더 민감하게 해야 된다. 5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표준치는 100이라는 얘기죠. 충돌했을 때
그 충돌량이 얼마나 컸느냐 기준치를 나타내는 거고, 또 얼마만큼 나왔냐, 200이 나왔냐 300이 나왔냐, 그러면은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티칭 수정을 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저 코디네이션. 자, 사용자가 임의의 좌표계를 설정하여 로봇을 구동할 수 있게. 사용자가 임의의 좌표계, 즉 유저 좌표계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코드가 있죠. 현재 직교 좌표죠. 툴 좌표계, 유저 좌표계, 요거 얘기하는. 근데 이게 뭐냐? 유저 코디네이트. 요 설정을 안 했어요. 요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로봇 그 좌표가 있는데, 뭐 베이스 좌표계, 로봇 좌표계, 툴 좌표계, 유저 좌표계 다 있는데, 이 유저 좌표계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 평지 플로어에서 뭐 툴 좌표계든 뭐 로봇 좌표계든 하면 되는데, 평지에 있는데 워크가 경사로 있을 때, 경사로 있을 때 그 경사면을 기준으로 좌표계를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로봇 축 구동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홈 포지션 로봇 추락이 설정된 죄송합니다. 설정된 기계적 원점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계적 원점, 홈 포지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봇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홈 포지션. 요거는 앱솔루트 데이터 해가지고 절대치 그 데이터인데요. 로봇을 제조를 할 때 여기 이제 모터가 다 이제 붙죠. 뭐 요게 이제 S축 모터예요. S축 모터인데 기구부하고 조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엔코더의 원점을 나타냅니다. 로봇가 한 7, 80만 대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7, 80만 대가 이 원점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으면 진짜 로또 이상 맞은 거예요. 이 데이터는 로봇마다 다 틀려요. 정리를 하면 로봇 출하지 설정된 기계적 원점.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 타입, 로봇의 모델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델 데이터. 자, 모델 데이터. 보면 알아요. GP12. 이 로봇의 기종은 GP12 기종이라는 거거든요. GP12. 네. 아크일 경우에 이제 이게 AR1440이 되겠죠. 네. 다음에 아날로그 모니터 이거를 또 외부로 출력된 전류치를 아날로그로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아날로그 모니터. 자, 채널이 쫙 있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그 옵션 기판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버런, 리미트 릴리스, 암 컨트롤, 쉬프트 밸류가 있는데, 자, 오버런. 또는 뭐 어느 부분이냐면 로봇의 오버런, 오버런 앤 쇼크 센서 스톱 커맨드. 오버런이나 쇼크 센서가 했을 때 지정을 비상정지로 할 거냐, 홀드로 할 거냐, 요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로봇
1번에 오버런이 발생하면 여기에 까맣게 표시가 됩니다. 또는 쇼크 센서가 작동을 했을 땐 여기에 까맣게 표시가 됩니다. 자, 밑에 릴리즈가 표시돼. 릴리즈는 까맣게 표시된 부분들을 해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각 축에 오버런 센서 또는 쇼크 센서가 감지되었을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으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릴리즈로 해제했죠? 그 다음에 리미트 릴리즈가 있어요. 볼까요? 리미트 릴리즈, 소프트 리미트 릴리즈, 인밸리드, 올 리미트 릴리즈. 자, 서버에는 기본적으로 소프트 리미트가 있고 하드웨어 리미트가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 리미트는 두 개가 있겠죠. 정회전, 역회전하기 때문에 플러스 쪽에 하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쪽에 하나가 있죠. 자,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이상 가지 마라. 동작 범위를 오버되는 부분이니 그 이상 가지 마라. 근데 하드 리미트는 뭐냐면 소프트 리미트에서 자기가 폭주해서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안전이라는 그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소프트 리미트를 오버했을 경우에 그 바깥 부분에 뭘 두냐면 하드 리미트를 줍니다. 실질적으로 하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센서라든지 리미트 스위치라든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기구에 달아 놓습니다. 특히 이제 S축 같은 경우. 그거를 풀을 때 밸리드, 인밸리드. 인밸리드는 무효, 밸리드는 유효. 요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읽어 볼까요? 안전을 위해 소프트웨어로 설정한 리밋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암 컨트롤. 자,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툴을 부착한 상태에서 각 축의 이동을 통하여 부하량을 측정하고 구동 시 반영합니다. 로봇의 암 컨트롤 데이터가 좀 뭔가 나오죠. 자, 암 컨트롤 그룹 로봇 1, 로봇 셋업 컨디션, 앵글, 각도, 그라운드. 무슨 얘기냐면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플로어에 수평으로, 즉 각도가 제로인 상태로 놓여졌죠. 간혹 가다가는 이 경사가 뭐 20도, 30도 경사가 되는데 로봇을 설치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때 로봇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멘트, 관성 모멘트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이 아니고 인식할 수 있게끔 여기에 20도일 경우에는 20도를 넣으면 거기에 맞게끔 S의 헤드, 여기 S축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헤드 쪽이에요. 유암 페이로드. 유암은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유암이에요. 유암에 지금 이 박스 올려놓고 이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요게 송급 롤라 부분이고요. 송급 롤라를 구동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요겁니다. 근데 요게 엔코더가 붙은 모터입니다. 모터가 돌면 안에 기어 박스가 있어서 그 롤라를 구동시켜서 오토플러그에서 오는 와이어를 여기 내장 타입인데 터치 케이블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노즐 톡에 있는 팁 1.2파이 와이어경 거기에서 와이어가 돌출되게 됩니다. 거기에 얹혀지는 무게 10kg, 그 다음에 X, U축에서부터의 거리,
이런 그 데이터를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암 컨트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솔직히 로봇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최적 가감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165kg짜리 로봇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프로그램 할 겁니다. 2학기 때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에 로봇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티칭 다 해서. 그런데 로봇의 자세라는 게 또 발생이 보여지는 거죠. 로봇도 편한 자세가 있고 3D 공간에서 움직이니까 편한 자세가 있고 불편한 자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자세일 경우에 내가 속도를 100%로 지정을 했지만 꼬이는 자세에서는 100% 안 갑니다. 자기가 알아서 감독합니다. 왜? 매니플레이터 기구 위에 무리가 가면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러면서 꼬인 자세에서는 천천히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 꼬인 자세에서 다시 펴는 자세로 하면 원래 상태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적 가감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요 암 컨트롤이. 그다음에 시프트 밸류, 시프트 밸류 저게 뭘까? 시프트 밸류가 이제 요건데요. 요것에 시프트 밸류. 자, 여기 뭐 좀 시프트 파라렐 병렬. 자, 시프트 베이스 프레임, 시프트 로봇 프레임, 시프트 툴 프레임, 시프트 유저 프레임. 근데 제가 그 유저 코디네이트라고 있었죠. 자, 요거는 유저 그 좌표계인데요. 또 어디서 보냐? 지금 요거처럼 유저 좌표. 즉 요렇게 좌표계가 있는 거죠. 유저 좌표 설명은. 요거의 선택에 따라서 X, Y, Z 그다음에 손목축에 대한 X, Y, Z Shift 파랄렐 병렬로.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쉽게 팔레타이징 로봇이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팔레트에 적층을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뭐 5층 적재, 10층 적재 뭐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개를 올려야 된다. 박스를, 조그만 박스를. 그 50개를 티칭을 다 하는 데는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단 그 50개의 박스가 동일할 경우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여기를 제로라고 봤을 때 맨 밑에 들어가는 게 높이가 있겠죠. 박스에. 예를 들어서 30mm다. 티칭 일단 첫 번에는 하나는 해야 돼요. 보통 2층까지 보통 합니다. 왜? 크로스 레이어가 있어서 하나 놓고 2개 놓으면 60cm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수치로 쫙 올려보냅니다. 하나에 30cm 높이의 박스면 50개 올리면 어떻게 됐죠? 3, 5, 15. 1500mm, 1500mm가 되겠죠? 높이가 데이터로 시프트 딱 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시프트 값입니다. 지금 여기서 박스 하나를 30cm, 아니 30mm짜리를 50개를 쌓는다 할 경우에는 여기에는 예로서 30mm를 입력을 시키는 거죠.
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인제 2 학기 때 2 학년 때 고런 거를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그 로봇을 가지고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겪기에는 너무 인제 부담스러운 내용일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라면 내용은 이제 전달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다음부터는 인제 6 주차, 요 이후로는 6 주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3월 30일 분 재직자반 5 주차 로봇공학 1 강의, 2 강의, 3 강의를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중지하면 이렇게 돌아오죠. 3월 30일 3 강의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 제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지만 보통 30분 정도 되거든요. 30분 정도가 되는데 점심시간에 저녁에 밥을 식사를 하시고 와서 이거 LMS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 주일 7일 동안에 3 번만 하면 돼요. 30 분씩, 30 분씩. 그러면 LMS 출력이 당연히 되겠죠. 예. 제가 모니터링합니다. 출석 진도율 체크를 합니다, LMS에서. 자, 이번 주도 업무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틈틈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다음 주에 봐요.